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과를 만드는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너무 더워요. 근데 신나셨어요? 와우, 너무 더워요. 정말. 양혜정 선생님. 네, 숨을 들이쉬는 숨에 들어가는 그 공기조차 더워요. 표현 너무 좋다. 공기조차. 너무 더워요, 너무. 네. 눈빛은 뭐 더위나 안 더위나 살아 계십니다. 눈빛이요? 네. 너무 피곤한데. 피곤한 눈빛이 있어요. 그게? 네, 오늘 드디어 네네. 111년 만에 111년. 최고 기온을 찍었다고. 웬일이니? 드디어인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내일이 덥다, 내일이 더 덥다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언제 내일 좀 낮아지나 이 얘기를 듣는 드디어 정점을 찍었어요. 제발 이게 정점이길. 네. 기록을 깨지라고 있지만 네. 하필이면 이때 깨지는 게 좀 아쉽네요. 그러게요. 너무 힘들어요. 네, 휴가 다녀오셨어요? 휴가라기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휴가인데. 안 다녀오셨구나. 어디 가실 데가 없나 봐요. 왜 이러세요, 이 사람이? 저는 최근에 이제 교육 받느라고 그 네네. 휴가를 다 썼어요. 어디? 교육 받느라고 썼다고요. 교육 받느라고 썼다. 네, 네, 공부, 교육 받느라고 휴가를 다 써서요. 이제 휴가가 올해 0.5일 남았어요. 0.5일. 네. 0.5일이면 절반이네요. 네? 네, 하루에 반. 네. 남았다는 거에 위안을 삼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게 더운데 네네. 이 분이 오늘 출연하신 분이 더운 날 밖에서 네. 뭐 계속 서 있고 서 있고? 네. 뭔가를 계속 외치고 하신다고 해요. 그래요? 네네. 이거 맨정신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더운. 그러게요. 그래서 이분 직접 어떻게 할까요? 소개. 그래요. 앞에서 보니까 네. 맨정신인 것 지금 같은데.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요? 멘트를.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대신 소개해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준비해 오셨으니까. 네네.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무더위에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시원하게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나오셨나 봐요. 이게 술이 들어가야 더 잘 되는데. 네. 네네. 네, 화려한 개인기로 또 오프닝을 저희 또 즐겁게 또 해주셨어요. 네, 진짜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 정책위원으로 있는 오종헌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 직원이신 거죠? 그렇죠. 공단. 네, 그 공단에는 2011년에 네. 입사했고요. 네. 노조 전임은 이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임은 반강제적으로 하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제가 사실 그 운동권이나 네. 대학교 때 아무 그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그랬는데 네. 늦바람이 들어갔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연금에서는 공단에서는 이렇게 8년 차, 9년 차? 네, 지금 이제 제가 7월달에 월급을 받은 게 네. 89번째 월급이었더라고요. 오. 이분 정확한 그거 신분이네. 어떻게 알지? 그게 나오나 명세서에? 아니요, 제가 세고 있습니다. 저는 명세서를 잘 안 봐가지고 총액만 보거든요, 그냥. 이분 삶이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졌어요, 갑자기. 그런 분 아닌 것 같았는데. 병원에 있다 그거 할 때부터 좀 이상했더라고. 그러니까 네, 아직도 병원에 계신지 모르고 어제 들어가셨죠? 순간 당황했어 나. 그래요? 아까 그거 할 때 진짜 우리가 이 방송 방송사고 아닌가 진짜. 그래요? 너 병원 연결해가지고 연습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까도 계속 테스트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길래 저거는 꼭 해드려야겠구나. 대단하신 분이네. 중간에 하려다가 중간에 하면 흐름이 끊길 것 같아서. 이렇게 철저하신 분 이거 대인관계 문제 있는데 아무튼 감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1년 만에 더위고 4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계속 되는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 본조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네. 팩트야 팩트.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온 것도 누가 시켜서 나왔나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누가 시켰나요? 아니요, 그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네. 이상호 국장님께서 네. 한번 그 기회를 주셔서 여기 그 청취자분들이 수준이 높다고 하셔서 네. 그 수준에 제가 달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좀 좋은 그래도 좀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럼 말씀 들어보면 청취자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맞아서 나왔다 라는 걸로 들려요. 네네 아무튼
일단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해준데 국민연금 우리가 다 익숙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국민연금이 뭔지 좀 말해주면 좋겠는데요. 네, 국민연금은 그 돈을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제도고요.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 수급권이 생기고요. 국민연금 같은 이런 사회보험제도 급여가 뭐 적절한지,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많이 하고 있는 제도인 거죠? 네, 뭐 형태는 다양한데요. 기초연금만 주는 나라들도 있고요. 국민연금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다 섞여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받는데 스위스 같은 나라는 1년만 납부해도 1년만? 예, 연금 수급권이 생기고요. 독일은 5년 이상 5년. 납부하면은 연금 수급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긴 건가요? 또 10년이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길이는 뭐 비교는 안 해봤는데 네네. 좀 더 짧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9년 내고 만약에 9년을 내고 네.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내지 못했어요. 네. 그럼 9년 동안 낸 건 날라가요? 날라가진 않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일시금 제도가 있어서 네. 이제 만 60세가 되실 때 저희가 만 60세 3개월 전쯤에 이제 편지 같은 거를 보내드리고 또 전화도 계속 드려요. 그래서 계속 가입하셔서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시면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개월 이상 채워서 연금을 받으실지 아니면은 만 60세에 도달하셔서 내신 보험료에다 이자를 더해서 받아가실지를 한번 여쭤보고 만약에 나는 일시금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은 그냥 일시금 받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10년 미만의 납입자들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장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만 60세가 도달이 되셔야 되는데 네, 한 3, 40대 분들이 네. 이제 오셔서 돈을 다오 이렇게 하시면은 아. 그때는 직원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럼 도중에 이제 사망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망을 하시면은 이제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있어요. 있어요. 민법이랑 조금 개념이 다른데 네네. 유족이 있으면 유족연금을 받게 되고요. 네. 유족이 없으면은 이제 일시금이 나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족이 없으면 일시금으로 누구한테 나가요? 사촌인의 반개혈족을 찾아서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왜 갑자기 눈빛 커지죠? 아니 뭐 제가 당장 죽을 생각은 없어요. 사촌 이제 반개월 쪽에 누가 있는 거야? 지금 왜 이래요? 아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되나 그럼 실질적으로 좀 약간 궁금한 생각도 있었죠. 만약에 내가 넣다가 중간에 죽으면 이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미성년자나 네. 아니면 그 부모가 연로 그 65세 이상 부모가 있으시면 그분들한테 유족연금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 약간 궁금한 점은 좀 있었거든요. 유족이 어쨌든, 없으면 네네. 일시금으로 나갑니다. 뭐 제가 질문 잘했죠? 아 예. 잘하셨어요? 궁금하신 것도 여쭤보세요. 없습니다. 받을 때가 멀지 않았잖아요. 아니 저의 격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네네. 국민연금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기초연금 줄 네 나라가 있고 국민연금 줄 나라 있고 또 혼합형이 있다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이 있으니까 네. 혼합형이 있네요? 우리나라는 사실 기초연금이 네. 외국의 기초연금에 비하면은 이게 연금인가 싶을 정도로 금액이 작아서 위험 발언 아니야? 요즘 너무 많이 준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네네. 기초연금이 OECD 기준으로 보면은 OECD의 그 평균 소득을 우리나라 평균 소득을 한 300 몇십만 원으로 해놨어요. 거기는 기준이 그래서 네. 6%입니다. 기초연금이 그러니까 평균 굉장히 소득의 6%. 예 우리 OECD 통계로 보면은 네네. 거의 뭐 노인 수당 수준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좀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는 건 그럼 뭐 적정한 거네요 정책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초연금 말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그러니까 노인들이 좀 어쨌든 어느 인원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수급액도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 노인 빈곤율, 뭐 노인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해야지 어떤 노인 빈곤율 혹은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사실 상당하단 말이에요. 국민들의 불안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그 주된 어떤 그 이슈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뭔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네. 결론적으로 우리 그 얘기를 안 물어봤네. 그거는 이제 정체를 드러내니까. 청와대 앞에 서 있는 그 저희가 1인 시위를 하는 그 피켓에는 이제 국민연금 연금급여를 인상에 관련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달라 뭐 이런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어서 좀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46.7%라고 하는데요. 요건 상대 빈곤율이라 그래가지고요. 1인 균등화 소득이 있어요. 1인 균등화 중위소득이라고 뭐 중간소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소득이 한 183만 원 되는데 거기에 50%한 달에 91만 원 정도 91만 원 미만으로 살아가면은 뭐 상대적 빈곤하다. 근데 노인 65세 이상 우리나라가 지금 65세 이상이 746만 명인데 네. 그 중에 그분들 중에서 46.7%한 349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달 91만 원 정도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통계고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국민연금도 연금이 나이가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이 있고 네. 유족연금이 있고 뭐 장애연금 뭐 이렇게 있는데 네. 국민연금 노령연금만을 놓고 보면은 평균액이 39만 6천 원, 약 한 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91만 원에 턱없이 좀 부족한 금액이고 사실 이렇게 4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특례 연금 수급자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특례요? 예. 네. 특례 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이 아까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연금을 받도록 돼 있지만 네. 제도가 1988년에 처음 사업장 1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부터 도입이 됐고 95년에는 농어촌 지역 가입자, 99년 도시 지역 지역 가입자까지 해서 가입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나이가 이미 들어서 그때부터 붓기 시작해도 10년이 안 되는 분들은 5년 이상만 납부를 하시면 연금을 받도록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특례 수급자 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자가 369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369만 명 중에 특례 연금 수급자가 36% 정도, 142만 명이 특례 연금 수급자세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 거의 한 40% 가까이가 특례 수급자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은 분들이기 때문에 연금액이 좀 평균적으로 좀 더 그분들이 끌어내리는 상황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특례 수급자를 제외하면 한 254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평균액은 51만 원 정도 됩니다. 10년 이상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의 수급 자격 조건에 맞게 납입하신 분들이 51만 원 정도? 네, 그 평균이 51만 원이란 얘기고요. 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을 네. 10만 원 단위로 그 예를 들어 연금의 10만 원에서 20만 원 받는 분들, 20만 원에서 30만 원 받는 분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20만 원, 30만 원 그 사이의 구간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369만 명 중에 네. 10만 원, 20만 원 구간에 몰려 있는 분들이 87만 명이 됩니다. 87만 명 중에 그 80만 명이 특례 수급자예요. 이쪽에 특례 수급자 분들이 10만 원, 20만 원 사이에 많이 몰려 있고 낮은 구간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20만 원, 30만 원 구간 사이가 90만 명인데 그 중에 특례 수급자가 36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뭐 이쪽에 좀 많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더 말씀드리면 30만 원, 40만 원 사이는 한 62만 명, 40에서 50 사이는 38만 명, 50에서 60 사이는 23만 5천 명 뭐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80만 원 이상부터면은 좀 연금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네. 80만 원 이상부터. 제가 잠깐 뭐 질문을 한번 드릴 텐데 혹시 사회자분들께서는 네. 본인의 예상 연금을 한번 조회해 보셨는지요? 그 통지서 날라오는 거 본 적은 있어요. 1년에 뭐 가입 뭐 내역 나오지? 안내서 저희가 맞아요, 그거. 생일이 포함된 분기에 네. 그걸 한번 보내드립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그거는 생일이 포함된 분기에 나오는 거래요. 저 그냥 1년에 한 번 언제 네, 나오나? 1년에 한 번 나오죠. 네, 그 연금에 도래하는 그 날짜가 생일이니까 그래서 그쵸? 이제 연금 그 수급이 1년에 한 번씩 예상 연금에 대해서 네네. 본인이 얼마큼 가입돼 있고 가입 내역 안내서를 보내드리죠. 제 소득의 한 3분의 1가량 3분의 1보다 미만이 예상 연금액으로 나오고요. 받고 싶은 거는 한 50%? 아, 그러니까는 네. 원하시는 수준은 뭐 예를 들면 지금- 어느 정도 원하시는 거죠? 한 네, 달에 금액을요? 연금을 직접 말해야 돼요? 뭐- 아니 그냥 대체율로 말할게요. 지금 소득의 50%. 그러면 한 150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보통 최저임금 뭐 따지고 뭐 이렇게 그 네. 정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 정도 100만 원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100만 원 넘어야죠. 그러니까 원하시는 연금 수준은 한 150만 원. 그러면 아니, 150만 원 아니, 할까요? 보통 그 정도 돼야 뭐 그죠? 노인이 일을 안 해도 최저임금인데 그죠? 생활임금이라는데 근데 그거보다 현저하게 낮던데. 혼자 지금 낮으니까 문제지. 네. 예상 연금이 아까 100만 네. 원 뭐 되신다고 하셨던 네? 건가요? 예상 연금. 100만 원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많이 보셨나 보다. 네네. 알차게 다니셨구나. 아니 저는 예상 연금 뭐 여쭤봐도 됩니까 혹시 한 어느 정도? 저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가 어떨 때는 막 이게 탄탄한 데도 다녔지만 어떨 때는 너무 그런 것도 없는 데도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예상이 안 돼요. 제가. 예, 아니 뭐 지금 계산하는 근데- 거예요 지금 우리 거? 아니요. 근데 그 혹시 그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그 사이 빈 공간이 있으면은 네네. 추후 납부라고 해서 네네. 그 다시 지금 내는 보험료로 다 네. 채워서 넣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국민연금은 근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제일 큰 변수기 때문에 무조건 채워주는 게 좋다. 가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그럼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저 예상 연금이 알겠습니다. 100만 원이 된다고 해도 네. 문제는 앞으로 20년 이상 20년 이렇게 부어 더 놓고 그렇죠. 더 있어야지 지금까지 낸 것보다 더 많이 해야 그러니까 되고 저는 되게 오래 냈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한 때문에 30년 보아야 되는 거 아니야?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만 60세까지 네. 네.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보험료를 냈을 때 그때 그 예상되는 연금이 예상 연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는 나이는 늘어난다고 하던데 제가 예, 듣는데. 수급 시기는 이제 네. 98년 법 개정으로 이제 99년 이후에 해서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52년생 이후 출생자분부터 아. 53년, 54년, 55년, 56년 이분들은 만 61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점점 출생 늘어나죠. 연도별로 달라요. 그래서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65세부터 받게 되고. 그렇군요. 머나 근데 멀군요. 제가 이걸 여쭤봤는데 네. 지금 100만 원이면은 네. 사실은 이제 그 상위 수급자신 거고. 네. 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 80만 원 이상 네. 그 연금 받고 있는 지금 연금 받고 있는 분들 중에 8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3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체 369만 명 중에 한 10% 정도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들이 상위 10% 노동자였지 않았을까? 노동자 및 뭐 사장님들. 그래서 이제 그 상위 10%가 지금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80만 원 이상인데, 그러니까 사실 뭐 공무원 연금은 평균액이 한 240만 원 정도 넘으니까 좀 그 차이는 나죠.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평균액이 50만 원이라는 얘기지 사실 사람들은 2, 30만 원, 30, 40 그쪽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대적 빈곤 상태에 이거를 벗어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하나. 그러면 90% 이상이 지금 아까 그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말씀하셨던 91만 원. 예, 46.7%. 예, 그 분들이 그렇게 91만 원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소득을 연금을 통해서 벌어가시는 분은 최 10%가 되지 않는 그 소득을 보전받고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국민연금으로만 네. 따지면은 그쵸. 국민연금 수급자의 10%죠. 근데 현금 소득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현금 소득 여기에 많이 국민연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급자분들이겠지만 수급을 못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니까 근데 그분들의 현금 소득은 대부분 연금이실 거란 말이에요. 주소득원이. 근데 네, 그래서 네. 그 저희 노조에서는 이 연금 액수가 너무 적다. 이게 지금 평균 뭐 40, 50 이렇게 해서는 빈곤 상태 해소가 안 되니 좀
연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런 취지로 입장. 네네. 하는 거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돼야 생활할 줄 알고 나는 말했는데 그건 상위 10%에 이르니까 아니죠. 당연히가 150만 원 150만 없어요. 원. 없어요. 여기. 150만 원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러니까 턱도 없이 진짜 이거 갖고 생활이 안 될 수 있다. 나도 못 받는 건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150만 원은 저도 이제 민원실에 앉아서 네. 노령연금 이제 접수를 받고 이제 뭐 해봤는데 150만 원 예상연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고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되냐면은 88년 최초부터 소득이 높은 상태로 가입된 분들 그리고 계속 가입한 분들 한전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약간 저는 봤던 게 대기업이나 네. 한전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막 많이 나오는 분들 간혹 봤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진짜 적은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높이자 그런 거죠. 근데 그럼, 이제 네. 그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뭐 우려나 왜 우려를 갖고 있냐면은 국민연금은 결과론적으로는 연금도 적은데 보험료는 또 국제 기준보다 훨씬 더 적은 상황이라 그 되게 조금 걷고 조금 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보험료를 더 내서 연금을 좀 많이 올리자 뭐 그런 이제 뭐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사실 보험료를 9%가 된 지 98년, 99년 이후로 9% 계속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네네. 보험료를 올리기가 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보험료 올리려는 건 여론이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못 올리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당으로 보시면은 국민연금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식당의 식권이 다른 식당에 비해서 많이 싸요. 네. 네. 근데 맛이 근데 이렇게 막 썩 많이 좋지는 않아요. 밥맛이. 네. 근데 그 사실 식당은 밥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러면은 이 식당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자꾸 적자가 나는 거예요. 밥을 파는데 자꾸 손해보고 파니까 식당이 부채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 부채 비용을 앞으로 식권에 포함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밥맛이 없으니까 자꾸 딴 식당에 가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밥맛도 없는데 식권은 또 비싼 이런 식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노조가 피켓을 든 거는 이제 이 밥을 좀 맛있는 밥을 만드는 그런 식당으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의도였는데 그러면은 보험료를 그 연금 수준을 올리려면은 어떻게 네. 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노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40년 가입했을 때 내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준이 어떻게 되냐 그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현재 2028년까지 해서 지금은 45%고요. 1년에 0.5씩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2007년 법 개정 때문인데 2028년이 되면은 40%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50%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 좋겠다. 아니면은 45%에서 고정시키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희 노조 지부의 입장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죠.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삶이 된다는 거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줄이고자 했던 2028년에 도래하고자 했던 40%보다는 그러면 네. 10%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러면 수급자들의 그 연금이 소득 대체율이 50% 그러니까 10%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기금이 그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네, 지금 9%에서 9% 소득의 9%를 내고 지금 45%또 2028년에 해갖고 40% 떨어지는 이 소득 대체율도 사실은 이 보험료로는 이제 수지 상등의 상황은 아니고 좀 보험료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40%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50%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사실 25%가 올라가는 셈인데 실제로는 25%가 증가하진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가입 기간별로 증가 속도가 증가율이 좀 다르고 또 이미 지금 작년도는 45.5였고 지금은 45%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50% 아래로 떨어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 연금표로 계산을 해봤는데 40%하고 50%하고 해서 이제 2019년부터 50%로 올렸을 때 보니까 가입자별로 10년 가입 기간을 가진 분들은 한 16%가 늘어나고요.
한 20년 가입 기간 가진 분들은 20%가 늘어나고 30년 가입 기간 가진 분들은 22%가 늘어나고 40년 가입 기간 가진 분들은 23%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제 증가율이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연금의 문제는 아까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저소득 저급여로 몰려 있는 게 지금 문제인데 50%로 올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막 80만 원대로 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가입 기간이 긴 분들이 연금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고 이런 점 때문에 그 올리는 혜택이 좀 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계층에게 더 집중되는 거 집중되니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고 네네. 그 소득 대체율 인상보다는 네, 더 근본적인 좀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근본적인 대책 그거 얘기해 주실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그 기간이 사실 이게 연금이 시행된 지 지금 몇 년 됐다고요? 1988년부터 시행됐으니까요. 올림픽 때. 30년 됐죠. 30년 되고 전 국민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까지 확대된 저는 지는 이제 거의 19년 정도. 네, 그렇게 예. 됐는데 예. 그럼 지금 그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더 많은 받는 혜택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그동안 이제 생산적인 어떤 소득이 있었던 안정적인 어떤 직장이나 이런 소득이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납입을 해왔고 납입조차 이제 못했거나 아까 뭐 특례라고 했나요? 네, 특례 수급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10만 원, 20만 대 받고 계시는 가입 기간도 짧고 아마 그 납입료도 굉장히 납입된 보험료도 되게 짧았겠죠. 근데 그렇게 사실 구간이 그렇게 설정돼 있다고는 사실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그런 제도의 개선은 사실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런 부분은 논의는 하고 있진 않으신 건가요? 제도 개선. 제도 개선을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이라는 걸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2003년, 2008년, 2013년 세 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올해 지금 거의 다 끝나서 이제 이번 달 8월 17일 오후 2시에 재정 추계 결과를 이제 공청회를 합니다. 아 공청회. 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입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또 급여가 지금 저급여로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험료도 작고 급여도 적기 때문에 사실 중산층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은퇴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150만 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욕구들에 다 맞출 수는 지금 상황은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그 제도 개선, 재정 계산을 하고 또 제도 개선도 해야 되는데 사실 국민연금은 이게 뭐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가 왜 우리가 엔진 오일도 넣고 막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뭐 정기적으로 손을 좀 대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대모사로 시작하시더니 그 비유를 잘 하시네요. 아까 식당과 식권 비유하시고 이제 자동차 네네.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네. 비유를 듣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제도 개선이든 뭐든 하는데 이 공청회가 관심이 의외로 폭발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왜 사람들이 이 공청회 이쪽 결과에 언론이 많은 주목을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기금 소진, 뭐 이런 그러니까요. 이제 그 이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구조로 가면은 원래 2013년에 계산할 때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그 이후로는 기금이 없다. 뭐 이제 이런 계산이 나왔던 건데요. 이번 재정 추계의 결과는 아마도 2057년에 기금이 소진돼서 전에보다 3년 정도 소진이 앞당겨진다.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 그 내부 자료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측이 되는 거 보면. 저도 자료는 보진 못했고요. 소문을 들어서 들린 소문에 의하면 네. 그러면 기사도 났었고. 굉장히 큰일인데요. 근데 그때 이제 막 3년 갖고 정도 막 아니 그 연도가 네네. 노인일 때잖아요. 제가 노인일 때 받고 있을 때 그런 받다가 양료가 많이 안 받고 되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서. 네네. 근데 알겠지만 네. 그 연금을 받는 살아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렇게 될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고민인 그 걱정인 거죠. 그럼 뭐 이게 옛날에는. 소득 대체율을 높여라 하면서 그럼 고갈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 같은 실질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받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고갈된대. 근데 사실은 기금이 네. 고갈된다고 해서 뭐 연금을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국가가 하니까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망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네. 뭐 세금이든 뭐든 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여튼 연금은 다 지급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어떤 문제? 뭐냐면 그 우리는 9% 보험료를 내고 예를 들면 40%의 그 연금을 받는다면 물론 40%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가입 기간이 다르고 소득이 달라서 소득하고 가입 기간에 따라서 소득 대체율이 다 달라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기금이 소진된 이후는 그러면은 해당되는 필요한 그 급여를 주기 위해서 해당 근로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야 되는데 만약에 보험료로만 한다면 이 보험료가 20%는 좋게 넘어요. 그러면은 누구는 9% 내서 40% 먹고 누구는 20 몇 프로 내서 40% 먹고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근로세대 보험료를 내는 세대하고 연금을 받는 세대하고 그 비율 차이가 급속도로 되게 그 차이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이제 인식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근데 실제로 보험료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 거부가 정말 심할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자세히 이런 구조를 들여다보면 물론 이제 자영업 하시거나 이렇게 사업주분들은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 지역가입자나 아니면 근데 그게 사실 보험도 올린다고 해서 건강보험처럼 이렇게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장만 이어지는 그런 소멸성이 뭐 돈 현금으로 돌려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요거는 사실 내가 더 현금으로 돌려받는 형태인데 직장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의 4.5%고 사업주가 4.5%를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조금 더 올리면 내가 50%만 더 부담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받게 되는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인데 실제로 저항이 심할까요? 그 가입자 집단에서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때까지 그 지금 느끼는 바는 네. 일단은 정부에서는 보험료 올리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부담스럽다는 네. 거는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실 인기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면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일단은 노후라는 게 상당히 멀기도 하고 네. 지금 보험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루 살기 바빠 죽건데 노후까지 걱정하냐 이거지. 그리고 실제로 연금 액수가 보험료도 적고 연금 액수도 적다 보니까 뭐 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막 중산층이 만족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또 국민연금 산식에는 소득 재분배 산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입 기간이 같으면 소득이 많은 분들이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재분배를 산식 내에서 가입자 내에서 재분배를 하고 있는 세대 내 재분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소득 재분배 없이 그냥 받으면은 훨씬 더 많이 받을 거를 좀 적게 받는다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금이 다 소진됐을 때 뭐 보험료를 안 올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아예 보험료를 안 올려서 기금이 다 소진됐을 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노후 세대한테 연금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을 마련해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70%는 보험료를 걷어서 주고 30% 부족한 건 세금으로 예를 들어 채워준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연금을 받는 급여를 받는 그 세대들은 다 빈곤한 그 세대는 아니거든요. 어떤 세대들은 젊었을 때 그 뭐 소득도 높았을 거고 사업을 뭐 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렇다면 국고 부담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힘들게 모은 세금이 고소득자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게 이게 뭐 좀 맞느냐? 아니면은 연금이 아예 없는 분들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 연금을 받으니까
보험료 10년 동안 내지를 못해서 연금을 못 받는 무연금자분들 또는 아까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저연금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국가 세금을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그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관점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그럼 사회보험을 그럼 국가에서 어떤 세금으로서 보충해주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그래서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기초연금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네, 기초연금은 세원도 조세로 하기 때문에 세원도 국민연금은 사실 사업소득과 뭐 근로소득 여기에 9%만 부과를 하는 건데 뭐 세금은 여기저기 다 붙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보험료는 뭐 젊은 근로세대만 보험료를 내지만 세금은 은퇴 세대도 다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초연금이 세원도 넓고 사각지대 뭐 이거는 내가 낸 거랑 받는 게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내가 낸 거랑 상관없이 아예 안 내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다만 소득 상위 30%가 아니면 네, 지금은 네. 하위 70%한테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기초연금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기초연금은 그런 그 노인 빈곤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이고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좀 더 확대하고 강하게 만들고 좀 국민연금의 역할은 좀 줄이자. 기초연금을 중히 여기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있는 분들은 자꾸 국민연금을 이게 우리가 이게 도입한 지 오래된 제도도 아닌데 이거 자꾸 건드리고 막 하니까 이게 국민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또 이 국민연금이 이 사람들의 어떻게 안정된 국가에서 하는 중심적인 그 사회 그 보험으로 그 좀 기대할 수 있게 국민연금을 좀 뭐 이런 균형이 안 맞으면은 좀 잘 고쳐서 쓰자. 그래서 국민연금을 좀 중심적으로 강화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연금 진영 내에서도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그냥 연금이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그냥 이게 정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받을 때쯤 뭐 이런 거랑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이거 얼마나 더 부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1년에 아까 뭐 생일쯤에 나는 1년에 한 번 받아봐서 그때만 잠깐 알고 그냥 급여명세서 보면서 오늘 많이 빠져나갔네. 뭐 이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저희도 이제 노후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하고 준비를 계속 그 노후 준비는 뭐 20대부터 30대부터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좀 든든한 하나에 그냥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를 계속 납입한 남은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낼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도 있고 그러면 더 금액은 떨어질 텐데 저거를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럼 난 또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사실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기초연금 완전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소득 보장 제도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더해지면 그리고 지금의 수준으로는 정말 소득 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 노후가 좀 덜 걱정되겠네라는 사실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조금 더 내 노후를 생각했을 때 더 참여할 수 있거나 의견을 낼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구를 얘기하셨다고 하셨는 사회적 논의기구? 네. 이거는 뭐 지금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 조합이 이거를 정부가 추진했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런 사회적인 관심들이 모여서 제도가 정말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길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로 이제 좀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근데 그 방식에 대해서 네. 그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 노인의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좀 다양하게 다르신 것 같아요. 저도 뭐 다른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쪽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저는 사실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제가 원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아갖고 주거. 예, 그 저는 곰팡이와의 싸움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곰팡이를 없애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답을 찾은 게 이제 결국에는 단열이 중요하구나. 특히 외단열 이게 정말 핵심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찾긴 했는데 어쨌든
청년 주거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네. 그 분들을 알게 돼갖고 이제 그분들을 제가 이제 교류도 하고 막 이렇게 후원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웬일이야. 그분들이 2015년 7월 2일에 이제 청년과 국민연금 뭐 이런 오픈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하루 그 날을 잡아가지고 그 오고노 박사 그 위원장님을 그때 강사로 초청해서 이제 강연이 있었어요. 네. 네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국민연금 강릉지사 있었는데 네. 저희 노조 책장에 국민연금 사회연대 임금인가 뭐 공공의 적인가 뭐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오건호 위원장님이. 네. 근데 그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이 책이 내용이 정말 좋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건호 이 세 글자가 있었는데 네. 쉽게 갑자기 표현하기 뭐, 아니, 쉽게 갑자기- 표현하기 쉬운 표현인데. 아, 내 마음속에 위원장님이 오고로 매번 세상. 이 방송을 들으시죠? 들으시나요? 아. 근데 그 제가 네. 그 이 오픈 테이블에 오건호 위원장님이 이걸 한다 그래가지고 네.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 아. 서울로 가서 네. 그날 밤에 이제 강연을 딱 들었어요. 근데 야 이거다. 저는 이제 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국민연금 제도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어느 방향인지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될 수도 있고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연금만큼. 네. 그래서 지금- 뭐 아니 뭐 네. 공단에서 뭐 일을 하시면서 또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시고 그 청년 세대에서 또 이야기하는 의견이니까 또 연금을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어떤 시각을 조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연금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들 제가 뭐 10년 이상 넣었는데도 잘 모르던 그 연금의 상식들, 연금의 그 내 예상 수령액과 그 고지서는 언제 날라오느냐, 뭐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는 굉장히 그 상식을 좀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좀 됐다고 연락 와서 네. 우리가 이쯤에서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댓글도 읽어드려야 하고요. 오랜만에 또 퀴즈 정답자가 생겼어요. 웬일이니? 이건 안 읽어드릴 수가 없죠. 읽어주세요. 네, 꽤 오래됐어요. 저희가 지금 방송이 8월 1일, 지금 날짜 40도를 찍은 8월 1일인데요. 7월 9일에 제주 방송 이후에 그 모범 달키님이 정답을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공개 방송 짱이었어요. 고한철 선생님의 이야기, 안녕 프로젝트 게스트하우스 이야기, 가톨릭 대학교와 가천대학교 학생들 이야기를 들으며 유익한 하루를 보냈어요. 고한철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내만복에서의 지역 로케이션 활동 모두 응원합니다. 36회 퀴즈 정답은 노원병입니다. 네, 이분 정답 맞춰주셔서 저희가 선물은 이미 보내드렸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또 그 이후에 지니지니123님께서 제주 공개방송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게 청취해 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뭐 정답을 맞추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흐흐흐 고맙습니다. 라만 댓글 달아드렸어요. 우리 냉정한 방송. 네, 선물은 보내드리진 않고요. 흐흐해야 뭐. 네, 알겠어요. 자, 이번 주 퀴즈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퀴즈를 드려야죠. 이번 주 퀴즈는 저희가 전에 방송을 녹음한 지 꽤 돼가지고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제주도에서 방송을 저희가 두 개, 네, 두 개 두 했죠. 번을 2회차 녹음을 하고 저희가 올려드렸었는데요. 두 번째 녹음, 두 번째로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예멘 난민과 평화의 섬 제주도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방송에 나갔습니다. 퀴즈는 여기서 나가죠. 출연하신 분, 예멘 난민과 함께 활동하신 분, 이분의 성함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방송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것들을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요. 간단 대답 듣고 또 더 못하신 말인지 혹시 여쭤보고는 싶은데 기사를 검색해봤더니 이런 얘기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국민연금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 건설 노동자가 8일 이상만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이제 가입된다. 뭐 이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스튜어드십 코드. 계속 어제 오늘 막 나오는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저게 뭐야?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뭐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랑 또 오늘 갑자기 뜬 뉴스였는데 3조가 날렸다고. 국민연금에서 아까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3주를 날렸대요 투자해서.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공사 직원분. 일단은 네. 그 건설 일용자 네. 이게 이제 8월 1일부터 아마 이제 시행되는데요. 그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그 전에는 20일 이상 근무해야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됐는데 네. 이제는 8일 이상으로 그 이제 범위가 확대된 거죠. 사실 소득이 있으면은 기존의 사업장 가입자로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관리를 했어요. 저희가. 네. 그러면은 본인이 9% 보험료를 다 내야 되죠. 근데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은 사용자가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입자 입장에선 사실은 유익한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사업장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생기는 게 부담스럽고 또 네. 그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부담스러워해서 여러 가지로 회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어쨌든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그 사용자의 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은 그 확정 급여형의 가입 국민연금 산정식에 의해서 연금이 결정되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굉장히 유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이렇게 확대된 거는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그 국민들로서는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게 스튜어드가 이제 집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면 집사의 계명, 뭐 집사가 지켜야 할 것,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아 계명, 네. 10계명 같은 그 그렇죠. 계명. 네네. 네. 이게 도입이 된 이유가 이게 서구 유럽, 영국 이런 데서 먼저 도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돈을 맡긴 사람이 있고 돈을 맡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수탁자가 돈을 대신 돈을 갖고 있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할 때 있어서 이제 맡긴 사람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도록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사가 마치 책임을 다하듯이 그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나왔던 게 그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유럽 이런 데는 이제 이미 연기금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 중산층들이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연기금을 많이 뭐 퇴직연금이든 국가연금이든 많이 납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연기금들이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러면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월스트리트 룰이라 그래갖고 마음에 안 들 때 확 팔아버리면은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너무 지분이 많으면 팔 때 가격이 확 떨어져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팔 수도 없어요. 한 번에 확 다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수탁자들이 이게 봤을 때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연기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뭐 잘못되면은 주주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가 잘못된 거를 다 팔아 없앨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연기금 자본주의인데 그렇게 돼서 사실은 뭐 기업들이 좋아진 데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벌이 많기 때문에 이 재벌 체제가 있어서 발생되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최근에 뭐 대한항공이랄지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되면은 기존의 국민연금은 지분은 많이 있었지만은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항상 받아왔는데 네. 이제는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기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바른 방향으로 이제 경영 참여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3조는 국민연금이 주식도 투자를 하고 채권도 투자를 하고 대체 뭐 투자도 하는데 여기서 아마 주식에서 발생이 됐을 거예요. 이 3조는. 네네. 근데 주식이라는 건 계속 평가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뭐 장이 좋을 때는 이게 평가가 높았다가 나쁠 때는 또 나빠지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너무 네, 저갈 필요 없다. 작년에 뭐 네. 평가 이익 본 게 40조이기 때문에 뭐 지금 원래 이쪽이 한 중간 여름 되고 이러면 좀 별로 안 좋다가 연말에 또 좋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이 돈이 뭐 다 날라갔다 아직 보기는 그런데 뭐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지금은 계속 기금이 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은 계속 발생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뭐 이건 걱정할 필요 없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 기금 같은 거를 함부로 네.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금이 지금 현재는 일본인데 우리가 3등 정도 규모고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1등은 미국이에요, 사실은. 미국 한 5천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634조인데 지금 미국은 근데 주식 투자를 안 해요. 미국 채권만 계속 사요. 미국이라서 그건 제가 볼 때 가능한 것 같고요. 왜냐면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니까. 근데 대부분의 연기금들은 지금은 다 금융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참여해서 수익금을 내면은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구조로는 수익금으로 보험료와 급여의 차이를 다 상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갭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익금이 한 300조예요. 이때까지 누적 수익금이. 그러니까 그만큼 보험료를 덜 걷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지금 잘 운영하고 상황에서는 뭐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면 네. 좋은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은 옛날에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요. 스웨덴 3인당 정권 하에서 옛날에 1966년부터 71년간 한 6년 정도 5년 6년 되는데 이 시간에 그 연기금 투자의 절반 이상이 주택 건설에 투입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참여 투자를 사회 뭐 책임 투자 뭐 이런 걸 한 거죠. 국가의 어떤 뭐 인프라에 참여를 한 거고 물론 지금 그거를 할 수는 하긴 어려워요. 지금 뭐 여론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기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 기금으로 뭔가 우리 국가의 뭐 출생률이나 뭐 재반 여건을 개선해서 나라가 더 잘 되고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후세대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뭐 그 방식으로 쓰일 수 있으면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려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거 뭐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노인 빈곤 문제에서 사실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노후의 삶에서 국민연금을 좀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최근의 이슈들까지 좀 흘러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에 대해서 그 청취자분들이 아까 저처럼 그냥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얼마쯤 대략적으로 얼마쯤 받겠지, 얼마쯤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취자들한테 조금 더 이제 국민연금은 사실 내 거잖아요, 내가 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갖고 또 노후에 더 얼마나 더 이제 보장을 더 많이 받기 건강하게 기금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국민연금을 너무 이게 미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많고 뭐 그런데 일단 한번 본인의 가입된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상 연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 국민연금은 굉장히 정치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본인 및 또 우리 후세대까지를 생각하면서 결국 정치 결정이 여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투표나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신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소유다. 내가 냈고 내가 얼만큼 냈기 때문에 얼만큼은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 뭐 낸 거 받는 것보다는 노후에 뭐 많은 분들이 더불어서 좀 가난하고 빈곤한 이런 사태는 같이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신데 결국에는 우리의 힘이 모여서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빈곤하지 않은 사실 이걸로 뭐 대박을 봐거나 그런 거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을 했는데 내가 뭐 연금이 엄청나게 뭐 금액이 많아졌어 뭐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사실은 안정되게 내가 받을 수 있고 또 사회 전체가 이걸로 인해서 불안이 좀 더 노후에 대한 불안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재정 재계산하고 이제 제도를 다시 이제 수정해 나가야 되는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우리나라를 노후가 안전한 나라로 같이 만들어 갔으면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여기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래서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 이게 오건호 박사님 책이고 내가 만드는 국민연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책 내실 거예요?
네? 내가 만드는 국민연금? 저는 아직 공부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이게 더 네.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최근에 노인의 빈곤에 대해서 좀 더 체감하는 것들이 밤에도 뭐 25도를 넘어선 거는 이미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30도에 가까운 날씨가 밤에도 계속이 되는데 밤 늦게 들어갈 때면 그 시간에도 그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줍는 분들을 한두 분쯤은 만나요. 그 늦은 시간에. 낮에도 당연히 만나죠. 너무 골목골목에서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들 보시면 70대, 80대이신 분들이시고 정말 식사는 제대로 하실 만한지 어떤 그런 옷차림과 정말 마르고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시고요. 40도가 육박하는 그 날씨에서도 그런 분들은 또 종종 사실 요즘에 안 만나본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그랬을 때 기본에 어떻게 인간이 좀 사실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존엄함도 되게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체온 조절도 쉽지 않은 그 연세에 정말 몸으로 본인의 몸무게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갈 것 같은 거 이렇게 끌고 너무 힘겹게 다니시는데 폐지값도 뭐 하락해서 얼마 되지 않는다, 한 끼 식사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라도 벌어야 되는 어떤 노인들의 삶이 사실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그렇게 노동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금 이런 어떤 국가의 어떤 소득 보장이나 이제까지 이 나라를 그래도 이렇게 밑바탕을 만들어 오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좀 탄탄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고요. 거리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본인의 최소한의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이 좀 보장되고 안전이 좀 보장되는 좀 나라였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뭐 오정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연금이나 이런 걸로 그 개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 또 저의 노후의 어떤 안전함을 위해서 연금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노인 빈곤율 얘기가 저의 가슴이 많이 돌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어떤 수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세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까운 미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문에 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들었던 것은 많은 정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오정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아신 프로듀서 이상호 제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